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0쪽의 예제 14번부터 출발하고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전 시간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게 예제 13번 설명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은 10분도 안 걸릴 그 내용을 1시간씩 설명드린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파생돼서 알아야 될 것들, 뒤에서 설명해야 될 것들을 미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양이 사실은 한 문제지만 양으로는 엄청난 양이 된 거죠. 자, 14번 문제.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시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전기하시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먼저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잠시 후부터, 그러니까 요 한 줄이 끝이 난 다음에 이 다음 묘로 이렇게 넘어와서 설명을 할 때는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커다란 메모지가 필요해요. 조그만 포스트잇 같은 거 말고 노트에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분개 먼저 해볼게요. 4월 1일. 분개는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분개가 아니니까.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소유주가 기업에다가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출자받았다. 사장이 출자한 돈이죠. 소유주가 출자한 돈은 자본금이라고 썼었고요. 물론 이 문제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는 문제로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제 첫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금액, 납입금을 차변에 쓰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에서 기억할 내용은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간 비용,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직접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직접 차감한다. 바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발행 가격과 액면 금액을 비교해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발행 가격과 액면 금액을 비교를 해서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5일 살펴볼게요. 5일. 영업용 건물을 40만 원에 구입하고, 건물을 사왔다. 차변에 건물 40만 원에 사왔으니까, 그렇죠? 건물이란 자산은 40만 원만큼 증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40만 원. 건물을 사오고 현금을 주면 차변에 건물,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됐고요. 다음 9일입니다.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문제는 차변에 상품 30만 원 이렇게 써도 되고, 상품 대신에 매입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상품이라고만 쓰고 강의 들어갑니다.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이란 자산이 25만 원이 감소. 뒤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5만 원이 되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오늘은 떠들지 않았지만
외상매입금 대신에는 매입채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과 외상매출금 대신에 매출채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13일입니다.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5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상품을 매출했어요. 물론 상품을 매출하는 분계는 사실은 제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 주사법 포함해서 5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분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했죠.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원래 가격, 원가는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사다가 15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팔기는 15만 원에 팔았네요. 5만 원만큼은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15일. 영업부 사원의 시인의 교통비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별의 현금 4,000원. 차비를 지급했죠. 차비는 원래 이제 여비, 교통비 이렇게 분계하는 게 일반적인데 평상시 분계라면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차비를 지급하다. 그냥 차비네 차비. 그렇게 계정 과목 써도 뭐 상관은 없죠. 그 회사 실정에 맞게 계정 과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분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를 보시기 바래요. 아무리 규모가 적은 회사라도 한 달에 또는 1년에 이 정도의 거래만 일어나는 회사 있을까요?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거래를 이와 같이 분계만 해주면, 자, 보세요. 회사 현재 현금 잔액이 얼마일까요?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한참 계산해야 되죠? 상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창고에? 한참 봐야죠? 더더군다나 이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많은 거래를 분계만 해주다 보면은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분계만 보면은 파악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다시 한번 장부를 이용을 해서 집계를 해줘야 되는데 회계상의 모든 장부들은 거의 대부분의 장부들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T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죠. 바로 이 알파벳 대문자 T자를 우리 회계상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계정. 오죽하면 이거 안 읽어봤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야 돼요? O, P, Q, R, S, 계정, U. 이걸 갖다 무식하게 S, T, U 이런 이게 무식한 O, P, Q, R, S, 계정, U 이렇게 했잖아. 이걸 T자를 계정이라고 한다고요. 이 계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과목별로 집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굉장히 많아. 현금도 있죠, 자본금도 있죠, 건물도 있죠, 상품도 있죠, 외상매입금도 있죠, 외상매출금도 있죠, 상품은 엄청 많잖아요. 과목별로 따로 집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려야 될 계정이 많아. 그려야 될 계정이. 이때 바로 이거 하나하나를 부를 땐 계정, 하나하나를 부를 땐 계정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는가? 총계정 원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 하나하나의 계정을 볼 땐 그냥 계정. 이 계정들을 다 합쳐서 총계정 원장, 줄여서 그냥 원장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 보세요. 요거 읽어주세요 할 때 이걸 갖다 원장 그러면 이거 무식한 거예요. 이 회계 공부 안 한 분들이. 요거 읽어주세요 그럴 때 원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회계는 어쨌든 복식북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됐어요. 복식북이란 모든 걸 차변대변 나누어 적는다 해서 복식북이란 말이 생겼고, 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북이란 말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장부들을 배울 수밖에 없어. 장부다 보니까 대부분의 끄트머리에 장자가 나오는데, 회계상에서 끄트머리에 장자가 나오면 여기다 악센트를 갖다가 넣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읽어주세요 그럼 원장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학원 원장, 병원 원장, 유치원 원장은 원장이고, 회계상에 이거는 원장이 되는 거예요. 원장. 예를 들어 요거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매입장 그럼 아니 매입장 이렇게. 말 끝에 장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악센트를 넣어서 읽나요? 그럼 이것도 악센트를 넣어서 읽어야 되네요. 요거 읽어주세요 그래. 대장 그러면 안 되고 딱 하나. 장자로 끝난 거 중에 악센트 안 넣는 거 요거예요. 대장.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대장을 다음 중 어떻게 읽는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없으니까 됐고요. 자, 어쨌든 많은 계정들을 그려야 된다.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 이제 이게 필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듣는 게 맞아요. 자,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는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고 좀 다녀주셔야 돼.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전국에 얼굴 팔려요.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가면은 친척집에 가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 때 오갈 때는 양복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 흔히들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짝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동네. 낯설은 동네가 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지?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면 대부분 뭐야? 동영상 수강생들. 여러분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꾸 서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 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럼 TV에서 봤어요. 컴퓨터에서 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소문난다니까. 자, 왜 갑자기 이 얘기들을 했냐고요? 연습장 없잖아. 연습장 없을 때는 어떻게 옆에다 슬쩍 몇 장만 빌려야지. 그렇죠? 빌리면 그냥 빌려면 되나? 나중에 쓰디 쓴 커피라도 한 잔 나중에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맞아, 틀려. 맞죠? 그게 정입니다, 정. 연습장 안 갖고 오신 분이 한 번, 다 갖고 오셨네. 한 번만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계정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계정을 그리는가? 제일 처음에 여기다 현금이 나와 있으니까 현금 계정을 그리는데, 자,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현금, 요렇게 읽는 거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면 현금 계정, 요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나왔네.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 계정 그리고, 건물 나와 있네요. 건물 계정 그리고, 자, 현금은 미리 그려놨고, 이거 길게 그리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끝내는 거, 마감하는 것까지 오늘 배워야 돼.
그래서 길게 그리는 겁니다. 상품 나와 있네. 상품 계정 그리고 현금은 미리 그려놨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이 제일 바빠요. 왜 그러는가? 저는 대부분 강의할 때 그 자리에 서서 강의하죠. 왔다 갔다 강의하는 게 오늘밖에 없어요. 외상매입금 계정 그리고 또 외상매출금 나와 있네요. 외상매출금 계정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쓰는 게 여기 몇 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기할 때 여기다가 한 3줄 정도 덜 쓸 수 있도록 길게 그려놔야 돼요. 3줄 정도 일반적으로 지금 쓴 다음에 추가로 한 3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쓴 다음에 3줄 정도 더 쓰게. 상품은 미리 그려놨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 다음에 여비 교통비. 자, 이때 아까 조금 전에 문제 타입들에서 뭐라 그랬는가? 다음 거래를 분기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기가 뭐냐?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 그러니까 전기를 내라 이 얘기는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 올 시험이 아니라 작년 시험이었나?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 다음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써내놓고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는가?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한다.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전기를 하라는 얘기는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으라는 얘기인데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가? 물론 시험에는 뭐 날짜까지 적는 게 안 나오지만 원칙적으로는 제일 처음엔 날짜를 적어야 돼. 날짜. 그 다음에 뭘 쓰는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야 돼. 상대편 계정 과목. 예를 들어 분계가 이렇게 났다고 쳐요.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났다고 쳐. 이때 현금 계정을 그린다 그러면은 현금 계정에다가 쓸 때는 항상 상대 계정. 현금에다 현금이 현금에다가 현금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와, 이거 강의 미쳤다, 미쳤어. 하나를 빼먹고 설명했는데 지울래요. 위치를 설명 안 했네.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땐 이런 거 필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거. 항상 자기 계정, 자기 변에. 뭔 얘기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다 때 보면은 이렇게 분계를 써놓고 여러분, 이거 무슨 계정, 어느 변에 들어가나요? 하고 묻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현금이 차변에 있죠. 현금 계정 차변, 자본금 계정 대변. 어려워요? 대답해 주세요. 요거 건물 계정 차변, 얘는 현금 계정 대변, 얘는 상품 계정 차변, 얘는 현금 계정 대변, 얘는 외상매입금 계정 대변. 그 얘기예요. 자기 계정 자기 변에 쓰는 순서 원칙적으로 날짜 있으면 날짜 씁니다.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금액은 무조건 자기 금액을 씁니다. 쓰는 순서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자, 해볼게요. 한 번 썼던 걸 또 적었어도 안 돼요. 이중, 중복 기록을 해도 안 되고 저기 있는 분계 중에 단 하나라도 누락이 돼도 안 됩니다. 더 적어도 안 되고 덜 적어도 안 되고 빼먹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겠습니다. 자, 예. 현금이 차변에 있네. 그럼 현금 계정 차변에 날짜 씁니다. 오늘의 날짜는 4월 1일. 현금의 상대편에 있는 놈. 자본금이죠. 현금의 상대편에 있는 놈 자본금이죠. 그리고 금액은 현금의 금액, 자기 금액을 쓰는 거야. 자기 금액. 옆에 금액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금액.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자기 금액이나 옆에 있는 놈이나 금액이 똑같네요. 보세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순서.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일. 상대 계정 현금. 자기 금액 100만 원. 다음 건물이 차변에 있네요. 건물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5일.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자기 금액은 40만 원. 다음 현금이 대변에 있네요.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5일. 상대 계정 건물. 자기 금액 40만 원. 상품이 차변에 있네요.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9일. 이야, 골치 아프네. 자, 여기 보세요.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 쓰고 상대 계정을 쓰려다 보니까 상대 계정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 좌. 상대 계정이 여러 개일 땐 재, 좌. 자, 요거 뭐, 재는 뭐예요? 여러 재자지, 여러 개라는 얘기죠? 좌는 뭐냐? 좌석할 때 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게 좀 많다 이 뜻이야. 상대 계정이 2개 이상일 땐 재, 좌. 그리고 금액은 자기 금액 30만 원. 우리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같아요. 국제회계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국제회계사 자격증 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국제회계사는요, 문제가 출제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잊어버렸네. 지금 4,000개인가 6,000개인가. 그것만 공부하면 돼. 근데 대한민국 회계사는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회계라는 과목이 들어가는 곳. 뭐 실례로 전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제가 이게 주택가에서 딱 입문해서 보니까 이게 먹고 살기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주택가에서 인원이 뭐 옛날에는 저 강의할 때 인기 좀 끌던 사람이에요. 제가 움직이는 거는 그것은 워낙 인원이 많이 따라 움직이는 정도로 많이 붙어요, 저한테는. 근데 주택관리사 하니까 강의를 뭐 지금까지는 뭐 2개 강의실에 나눠서 한쪽에서는 스크린 틀어놓고 공부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제가 강의하고 있고, 요 강의실에서는 그냥 듣고 다른 쪽에서는 스크린 틀어듣고 강의 꽉 차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긴 있어요. 주택관리사 쪽에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는 인원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은 인원을 가르치는 게 저는, 어차피 인원이 많건 적건 저한테 떨어지는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이왕 하는 강의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그 공무원 쪽에다가 노크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공무원 쪽 가면 또 휩쓸어요. 왜 휩쓰는가? 저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깊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는. 그래서 여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에 전체 팀장한테 공무원 자리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요새는 공무원도, 예를 들어 세무 공무원도요, 회계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회계라는 과목이 괜히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고 싶은데 이 회계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회계를 선택 과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유, 그 쉬운 물리, 과학, 수학이 있는데 그 어려운 회계를 누가 하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회계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분 얘기가 이제 단순히 교의지에 사례를 든 거예요. 물리니 과학이니 화학이니 수학이니 그게 뭐 쉽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이거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런 인식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고시 같은 경우 보면 합격수기 같은 게 있어요. 합격수기.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고시 합격수기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거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읽어야 돼. 너무 그 서글퍼서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울어야 되는데 그냥 울면은 속이 터질 것 같아갖고 뭐 소리내서 울어야 돼. 막 그 사람 반대 입장인 생각이니까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집에 먹을 새거리가 없는데 해피는 손님이 와가지고 부인이 갑자기 머리 탁 잘라서 팔아서 남편 그 술 대접해주고 저녁에 수건 쓰고 있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부인이 수건 쓰고 있으니까 당신 왜 이래 하고 머리 닦으니까 빡빡이가 돼 있어갖고 그거 보고 이제 감동을 먹고 뭐 고시를 합격하고 막 그 과거 급제하고 막 이런 거 읽어본 적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거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 답답한 그런 합격수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회계라는 과목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 내용이 있어. 바로 뭐냐? 거래가 일어난 분계를 해서 나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의 순환 과정,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단계 분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한 차례 해보고 회계 공부를 시작하라. 회계라는 과목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는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회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회계가 뭐 어렵대. 회계를 더더군다나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이 회계가 어렵겠습니까? 자, 어쨌든 날짜, 상대 계정, 자기 금액 썼고, 다음. 현금이 대변에 있네.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요거. 뭐 시험 볼 때 이거 체크는 안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날짜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 쓸 때 4월 9일이 아니라 이번엔 9일이야. 월과 일이 같을 때는 첫 줄에 이렇게 월과 일을 같이 쓰는 거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일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9일 됐고 상대 계정은 자, 요거 현금의 상대편엔 상품이 나와 있죠? 상품. 그리고 금액은 현금 계정에 쓰는 거니까 요거 현금 계정에 쓰니까 거니까 현금에 있는 금액 25만 원이죠. 아유. 이게 나이인가 봐. 이게 벌써 이제 나이 저도 뭐 40원짜리 이렇게 진입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 막 떠들잖아요. 입이 말라. 그래서 자꾸 물을 못 씹으면서 이제 안 그러면은 이상해져. 다음 요거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죠.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여기로 와서 날짜는 4월 9일.
상대 계정 과목은 상품. 자기 금액은 5만 원. 다음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네요.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13일. 상대편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죠? 제좌. 그리고 금액은 얼마냐? 자기 금액 15만 원. 다음 상품이 대변에 있네요. 상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3일. 상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기 금액은 10만 원. 다음 상품 매출이익이 대변에 있으니까 상품 매출이익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3일. 상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자기 금액 5만 원. 다음 여비교통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여비교통비 계정 차변에 날짜는 4월 15일.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자기 금액은 4천 원. 마지막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는 4월 15일. 상대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 자기 금액 4천 원. 전기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 것 넘어가기 전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하고 단원을 딱 읽고 넘어와서 그 사이에 여러 개 내용이 더 있었는데도 그 모든 거 빼고 어떻게 했는가? 거래 설명한 다음에 분계로 꼬짝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빼먹은 내용들을 정리를 합시다. 자, 과거에는 안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내용이 요 단원에서 지금 설명할 때 최근의 기출문제 보면 꼭 한 문제는 나와요. 자, 그러면 48쪽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49쪽에 거래하고 나와 있었죠? 이제 배운 게 요거잖아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 그런데 이제 빼먹은 거 보니까 딱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까지는 기억하시죠? 차변거래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 대변거래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 거래 10요소 살펴봤고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나 모든 거래가 둘 이상이 결합되어 나타나더라. 특정 거래가 결합될 수 있는 놈은 반대편에 있는 놈. 요거 기억나시면 좋고, 뒤로 넘어가서 52쪽에 거래의 종류. 뭐 현금의 수입 지출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돈을 받았으면 입금 거래, 돈을 줬으면 출금 거래. 거래는 거래인데 현금이 수입 지출이 없더라. 대체 거래라고 한다라고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아래 게 중요해. 2번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뭔 얘기냐? 자, 여기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 그 거래가 그 기업의 당기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른 거래예요. 거래가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라 분류를 하면은 거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거래라는 게 있고요, 손익거래라는 게 있고요, 혼합거래라는 게 있어.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앞으로 이게 또 여러 군데서 제가 이걸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후로, 자,
흔히들 제가 이런 말을 써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은 남자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꽤 여러 군데서 이 말을 써요. 자산, 부채, 자본은 남자라고 생각하자. 수익, 비용. 물론 수익과 비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당기 순손익의 영향을 다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수익 비용이 있고 당기 순손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없는 수익 비용이 있죠. 자,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당기 순손익을 계산할 때 써먹지 않는 수익 비용을 뭐라 그래? 기타 포괄손익. 그쵸? 자, 지금 수익 비용 중 좀 줄여서 써야 되겠다. 수익 비용 중 당기 손익. 기타 포괄손익 몇 가지 외우는 걸 제외한 건 전부 다 당기 손익이죠. 이건 여자라고 생각을 해. 여자. 결론은 기타 포괄손익도 남자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당기 손익만 여자다. 그래놓고 거래를 판단할 땐 이렇게 판단하면 돼. 분계를 해보고 분계를 봤더니 분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차변에는 남자, 대변에도 남자, 또는 차변에는 여자, 대변에도 여자. 뭔 얘기냐? 양쪽에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상의 분류고 요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걸 지웁니다. 이렇게 지울 거예요. 왜 그러는가? 혹 거래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래는 출제가 안 돼요. 왜? 가끔가다 이 동영상을 보면 여기가 머리가 허해? 언제 대머리가 됐지? 이 젊은 놈이? 아, 참. 가만있어.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지? 근데 어쨌든 다 됐어요. 뭐 바로 이 얘기.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래는 출제자가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려다 보면은 하도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한 문제 출제하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거래를 찾는 문제에서는 얘가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여자가 없으면 교환거래 이렇게만 설명을 하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저 뒤에 보면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에서 회계상의 오류는 두 가지가 있다.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는데 말 실수. 저부터 다시 할래. 나중에 이제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에서 설명할 때 오류의 유형은 두 가지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금 책 넘길 필요 없어.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다. 이때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다시 두 가지. 재무상태표 오류와 포괄손익계산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만 잘못되거나 포괄손익계산서만 잘못되거나 그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 차례 살펴보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자, 이렇게 분계해서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여자끼리 마주보고 있어도 교환거래지만 통상적으로 이건 출제가 안 되니까 여자가 없을 땐 교환거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 문제 자체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분계하고 손익거래는 이거야. 차변에는 남자, 대변에는 여자, 또는 차변에는 여자, 대변에는 남자.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뭔 일이 생겨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거래.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소원이거래. 가끔 가다가 이런 말 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미리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여러분 생각에 얘 좋은 여자 같아요? 나쁜 여자 같아요?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 얘는 좋은 여자 같아, 나쁜 여자 같아? 나쁜 여자는 원래는 네 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세 자로 써야지. 나쁜? 뭐야, 욕을 하면 안 되지. 나쁜,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익이란 뜻이 아니라 수익일 수도 있고 비용일 수도 있어요. 비용도 대변에 비용이 소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소멸하면, 수익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여자, 수익이나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증가, 수익이나 비용이 차변에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감소. 그러니까 붕괴만 보고도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거 교환거래가 아니죠? 말로다가 한 것 같은데 왜 교환거래에서 혼합거래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에서 혼합거래는 뭐냐? 두 개가 혼합이 된 거예요. 이게 혼합거래야. 차변에는 남자, 대변에 남자, 여자.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이게 혼합거래입니다. 또는 또 헛소리 있네. 남녀가 마주보고 있긴 뭘 마주보고 있어?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지.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있으면, 남녀가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이게 바로 혼합거래다. 결론, 여자가 없으면 교환거래, 여자가 있으면 손익거래, 여자가 있는 그 방에 남자도 같이 있으면 이게 바로 혼합거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다만 예제 5번 문제는 책에다가 내용 썼나 볼게요. 안 썼네요. 그래서 이 책에 쓰기가 좀 난해해서 안 쓴 건데, 자, 요령을 하나 찾아봅시다. 자, 예제 5번 문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죠. 그래 놓고 이제 자료가 나와 여기부터 다시 봅시다. 위에 보니까 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해 놓고 거래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나와 있죠. 이론상으로 뭔 얘기냐? 교환거래란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손익거래란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혼합거래란 두 개가 혼합이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 일부만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혼합거래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 자, 그래 놓고 예제 5번 문제.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래를 맨 아래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아래 여백에다가 노트에 필기하는 게 아니라 52쪽 맨 아래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쓰고, 그 아래다가 상품을 필기를 이렇게 상품 해놓고 화살표 해놓고,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 매출하는 거래,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상품을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상품을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해놓고 화살표 이렇게 씁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매입하는 분계도 두 개 설명했죠.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매입이라고 써도 되고, 상품을 매출하는 분계도 5가지나 강의했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 방법으로 분류하느냐, 이 방법으로 분류하느냐, 이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는 다양한 거래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상품 매매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할 수도 있고, 손익 거래라고 할 수도 있고, 혼합 거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면 최소한 그게 공신력 있는 시험에서는 그게 답이 되게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학원들 모의고사 보면은, 일부 개별 학원들 모의고사 보면은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화살표 해놓고 뭐 다음 뭐 이것을 갖다 총기법에 의할 것, 뭐 분기법에 의할 것 이랬으니까 답은 이거잖아. 이거 공신력 있는 국가시험에서는 출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다, 매출하다,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이런 말이 있을 땐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제 5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건데, 풀기 전에 앞서서 말뜻을 살펴봅시다. 들어보세요. 여기 상품을 매입했다는 얘기 뭐 했다는 얘기야? 사왔다. 이해가시죠? 매출하다 뭔 얘기야? 팔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죽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뭐 한다 그래요? 환생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니 옛날에 뭐 어느 학원에선가 강의하는데, 자 이제 칠판에다 이걸 안 쓴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기적. 이렇게 답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그쵸, 말 되네. 또 뭐라 그래요? 부활. 아, 참. 회생. 아, 이거 끝까지 대답 안 하대. 그런 데는 안 맞는 학원이야. 그런 데는 빨리 때려치고 나야 돼. 저는 이제 원장 때문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 저를 고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강생들이 먹여 살리는 거지, 그렇죠? 아, 원장들이 저 고용해놓고 싫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페이 자체가 다른 사람의 따블입니다. 저는 급여 제시를 딱 해서 이거 너무 세요 그러면 얼마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그냥 집에서 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싸구려 강의는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남의 따블을 써도 제가 있으면 어때요? 그 학원이 좀 괜찮잖아. 그래서 가는데 수강생들이 저를 거절하면은 원장이 저를 쓸 수가 없죠. 그런 학원은 저하고 안 맞는 학원이에요. 화는 뭐예요? 다시 이거죠? 다시 나갔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하는 겁니다. 사왔던 상품을 다시 내보냈다. 환출. 그럼 환입은 뭐예요? 다시 들어왔다니까 뭐예요? 반품 받는 거죠? 반품 받는 거. 환출, 환입. 요거는 매입했던 걸 다시 반품하는 거. 매출했던 게 반품되어 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볼까요? 할인도 금액을 깎는 거예요. 애누리도 금액을 깎는 거예요. 근데 깎는데 왜 깎느냐가 중요해. 자, 애누리라는 건 그 상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거지.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급 착오, 파손. 아주 간단한 기초 이론 문제에서 말 문제로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그 상품의 품질 이상으로 해서 금액을 깎는 건 애누리. 할인은요, 품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간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난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가는 사람은 약속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갚을게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사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갚을게 해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 갚을게 해놓고 사가자마자 그 이튿날 외상가 갚으러 미리 왔어. 석 달 뒤에 받을 걸 미리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갚았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 정도는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인입니다. 아, 용어 잘 써야 돼. 이런 거. 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 아줌마 이거 배추가 좀 시들었네. 이거 좀 할인 좀 해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많이 깎아주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니까. 용어도 모르는. 어머, 할인? 어이구, 많이 깎아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 깎는 건 애누리야? 시장에 가서 어머 배추가 시들었네. 이거 애누리 해줘요. 애누리가 생각이 안 나면 깎아줘요. 이런데 할인은 아니고. 반품하는 거, 반품되는 거, 기간과 관련해서 금액 깎는 건 할인.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건 애누리.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상품을 매입하다 매출하다 환출하니 할인 애누리. 다른 건 아니야.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6가지.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예를 들어서 상품 주문 대금을 지급하다 그래. 어머 답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요 6가지. 상품 매입 매출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는 최소한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 해서 요거 52페이지 하단에 필기를 해두고 잠시 후에는 52페이지 하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제 5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